안녕하세요. 공대생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취업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사의 설계 직무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의 채용 공고를 보겠습니다. 설계, 시공, 품질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직무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여러분께서 건설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반드시 거치게 될 직무가 바로 설계와 시공이 되겠습니다. 각 전공별로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부서는 네 번째 열과 같고요. 이제 이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설계 직무의 주요 업무는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메탄올 공장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같은 발주처가 현대건설 같은 건설사에게 100억 원을 줄 테니까 공장을 만들어 달라. 그 공장은 석유를 넣었을 때 메탄올이 나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설계팀 중에서 공정팀이 가장 먼저 작업에 착수합니다. 발주처의 요구 조건은 석유를 넣었을 때 메탄올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대략적인 과정을 보면 석유를 흘려보내주면서 적당한 위치에서 적당한 시간 동안 열을 가해주고 적당한 곳에 저장하면 그것이 곧 메탄올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기호로 간략하게 그린 것을 바로 P&ID, Pipe and Instrument Diagram 이라 하겠고요. 해석하면 배관과 계기를 표현한 흐름도 정도가 되겠고요. 이 P&ID를 출두하는 것이 바로 공정팀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제가 간략하게 그린 P&ID인데 석유를 넣는 곳부터 시작해서 배관이 그려져 있고 석유를 흘러보내야 하니까 펌프도 그려져 있고 열을 가해야 하니까 히터도 있고 저장을 해야 하니까 탱크도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량을 측정할 계측기와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P&ID를 보고 기계팀과 제어팀이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P&ID에서는 100만큼의 유량을 보내라, 150만큼의 유량을 보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연 몇 센티미터의 지름에 몇 미터 길이의 배관이 필요할까? 혹은 몇 마력의 펌프가 필요할까? 혹은 몇 세제곱미터의 탱크가 필요할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 즉 기계의 스펙을 설계하고 제조사에 이러한 스펙의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계팀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설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지를 도면에 그려놓아야 시공을 하겠죠. 그래서 도면에 배관을 그려놓은 것이 파이핑 플랜, 펌프, 탱크 등의 설비를 그려놓은 것이 이퀴먼트 플랜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계팀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어팀이 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공정팀에서 출두한 P&ID를 보면 어떤 배관 혹은 탱크에 어떤 계측기를 달아야 하는지 나왔고요. 또한 밸브의 위치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계팀에서 출두한 파이핑 플랜 및 이퀴먼트 플랜을 보면 그 배관과 탱크의 실질적인 위치를 알 수 있었죠. 제어팀은 그에 맞게 계측기 및 밸브를 설계합니다. 나중에 플랜트를 운전할 때 이 계측기가 알려주는 정보, 즉 온도, 습도, 압력 등이 되겠죠. 운전원들은 이러한 정보를 보고 판단하면서 플랜트를 운전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플랜트가 엄청 넓고 계측기가 수백 개씩 있다면 이 계측기를 보러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모든 계측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분산 제어 시스템입니다. 플랜트마다 중앙 제어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운전원들은 바로 이 중앙 제어실에 모여서 컴퓨터를 바라봅니다. 그 컴퓨터에는 각 계측기에서 올려 보내주는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즉 DCS를 바탕으로 해서 운전원들은 제품의 생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DCS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제어팀의 주요 업무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전공이기도 한 전기팀의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계팀에서 만든 이퀴먼트 플랜에서 펌프와 히터의 위치와 개수가 나와 있었죠. 그럼 전기팀에서는 이 모터와 히터의 용량의 추가로 전등, 콘센트 등 전기가 필요한 모든 설비의 용량을 다 더합니다. 이만큼의 전기를 플랜트는 한전에게서 받게 됩니다. 한전은 154kV 같은 특고압으로 전기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특고압의 전기를 받기 위해 우리는 GIS, Gas Insulated Switchgear,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쉽게 말해서 스위치가 필요하겠고요. 또한 플랜트에서 쓰는 전압은 154kV가 아닌 460V, 380V 혹은 220V 등의 전압이니까 변압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전압을 각각의 모터,
히터, 그리고 기타 전등에 뿌려줘야 하니까 수배 전반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한 잔의 수전점부터 변압기, 수배 전반, 마지막으로 부하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려놓은 것을 단선도,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이라 합니다. 이 단선도도 어떻게 보면 PNID와 같은 추상화가 되겠고요. 전기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GIS, 변압기, 수배 전반을 설계하고 발주를 냅니다. 이 수배 전반에서 히터나 모터까지 전원을 줄 전력선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포설할지 그린 것이 파워플랜, 그리고 건축물의 전등을 표현한 것이 라이팅 플랜, 이런 도면도 전기팀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설계란 기기를 설계하고 도면을 작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각 팀별로 나오는 성과물은 다음과 같고요. 공정팀에서 P&ID를 작성하면 그에 따라서 기계팀, 제어팀, 전기팀이 각각의 성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성과물, 즉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건축팀을 제외하긴 했는데 건축팀도 도면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로 든 것이 화공 플랜트였고 화공 플랜트에서는 건축팀의 포션이 적기 때문에 설명에서 제외한 것뿐이었고요. 아파트 같은 건축물이나 산업 플랜트는 건축 설계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계라는 직무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 내용을 알아서 어디에 써먹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장문에 쓰시면 됩니다. 서류나 면접에서 본인의 강점이나 포부와 같은 자기 어필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장 깔끔한 구성은 첫 번째,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이런 역량이다. 두 번째, 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세 번째,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맡은 업무를 해내가겠다가 되겠고요. 직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알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설계 과정을 보면 한 팀의 성과물이 다른 팀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설계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다른 팀과의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의 장점은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전기 설계는 전기팀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기계팀, 공정팀, 그리고 발주처와의 업무와도 모두 얽혀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며 맡은 업무를 해내겠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설계를 할 때는 제작하는 도면이 많고 도면에 반영해야 할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꼼꼼함이겠죠? 그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저희 장점은 꼼꼼하다는 것입니다. 전기 설계는 플랜트의 모든 부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설계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전기 설계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내가 그런 역량을 갖추었다.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 이런 전개가 바로 자기소개서의 핵심이며 회사가 듣고 싶어하는 지원자의 포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건설사 설계, 직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음 편 건설사의 시공,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였으면 수없이